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웰싱킹,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왜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빈자로 사는가? 그 모든 비밀은 웰싱킹에 있다. 켈리체 지음, 다산북수에서 펴낸 책입니다. 켈리체, 시골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큰맘 먹고 상경하여 소녀공이 되었다. 그때 나이가 16살이었다. 낮엔 봉제 공장으로, 밤엔 야간 고등학교로 눈코 뜰 새 없이 주경야독하며 꿈을 향해 전진했다. 그 결과 30대의 성공가도에 올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은 건 10억이라는 빚뿐이었다.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보며 죽음까지도 생각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큰 부를 잃은 부자들의 습관과 생각을 체득하기 위해 천여 명의 대성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몸소 실천했다. 그 덕분에 유럽 12개국 1200개 매장, 연매출 6천억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를 일궈냈다. 부자들의 성공 방법을 삶 전반에 적용하여 인생을 역전시킨 것이다. 이후 자신이 산 증인이 된 경영 노하우와 부자의 마인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웰싱킹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선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공헌하는 삶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켈리체는 성장, 도전, 상생이라는 공생의 철학으로 오늘도 많은 이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가 있다. 프롤로그. 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깨달았다. 이게 뭐지? 바다 위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다 눈을 떴는데 긴 수염이 달린 뭔가가 큰 눈으로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다. 그놈이 어찌나 저돌적인지 거의 내 코끝에 닿을락 말락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배 천장의 작은 창문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던 바다 사자였다. 서로 코뽀뽀라도 하자는 걸까? 바다 사자는 마치 덩치가 큰 남편이 딸에게 코뽀뽀라고 말하면 서로 코끝을 맞추는 것처럼 다정한 장면을 연출했다. 코뽀뽀 바다 사자는 가족들까지 데려와 며칠째 우리 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테이블 소파에 엉덩이를 밀고 들어와 마치 여행이라도 온 듯 바다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나는 가족들과 세일링 요트를 타고 세계 여행 중이다. 지금은 새들과 바다동물들의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동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와 있다. 요트를 타고 유럽과 카리브해를 지나 남아메리카를 거쳐 이곳에 오기까지 비행기로는 갈 수 없는 수많은 섬을 지나왔다. 그 과정에서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만끽했고 대자연의 품에서 자란 희귀한 동물들을 만나는 큰 축복을 누렸다. 이곳 갈라파고스에 오기 전 잠든 가족을 대신해 밤바다에서 홀로 돛을 지키고 있노라면 세상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나뿐인 것 같았다. 그 순간 수백 개의 빛들이 칠흑 같은 바다를 환하게 비추며 내 곁을 손살같이 지나쳐갔다. 이 신비한 광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달떡이만한 해파리떼가 형광빛을 내며 바다에 둥둥 떠 있었다. 내가 바다 위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였다. 때로는 수많은 돌고래떼가 우리 곁을 지켰다. 엄청난 크기의 가오리떼나 상어떼와 함께 느릿느릿 수영하며 내 인생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짜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었다. 우주와 바다가 이토록 아름다웠던가? 이 아름다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름다우면서도 충만한 이 감정은 무엇일까? 세계 곳곳을 요트로 여행하는 동안 내가 받은 선물은 나와 우리 가족, 우주가 하나임을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는 지극한 조화였다. 이 지극한 조화에서 흘러나온 평안과 안심은 내 안의 컴플렉스와 욕망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우주의 별빛 속에서 녹아내리게 했다. 하늘에는 별빛이 찬란했다. 우리는 저마다 고독한데 하나로 연결된 듯 했다. 저 하늘이 있어 별이 빛나고 바다가 출렁이며 어디선가 바람이 일어 요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상도 하지. 그들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일러준 것은 아니다. 돌고래 떼는 바람에 따라 속도를 내는 우리 요트 곁에서 말없이 달렸을 뿐이고 별은 무심히 환한 빛을 내 머리 위로 드리웠을 뿐이다. 그런데 망망대해에서 단독으로 마주친 대자연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고 나는 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깨달았다. 나는 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흙수저 중의 흙수저였다. 부모님은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며 우리 6남매를 힘겹게 키워야만 했다. 내가 보고 배운 것은 소처럼 일하고도 다음 끼니와 육성회비를 걱정해야 하는 농부의 삶뿐이었다. 고등학교에도 갈 수 없어 소녀공으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게다가 난독증이 심해 제대로 읽지 못한 탓에 성적은 늘 밑바닥을 맴돌았다. 성인이 되어 어쩌다가 시작하게 된 사업으로 10억 원의 빚만 떠안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다. 그런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엄마를 위해 살아내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예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뼈아프지만 내 실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배경과 실패를 딛고 성공한 1000명의 부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자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을 하나씩 따라하고 완전히 체득했다. 그 결과 5년 만에 내가 목표했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다. 10억 원의 빚을 안고 파리의 생강에 몸을 던져버리겠다던 실패자에서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개국 30개 넘는 비즈니스와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 회장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케 했던 것이 부의 생각, 웰싱킹이다. 나는 부자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한 결과 5년 만에 내가 100년을 일해도 못 이룰 거대한 부를 갖게 되었다. 대부분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자들의 도구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다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주야장천 자동차 운전 연습만 한다고 바다로 나갈 수 있겠는가? 오기와 객기로 자동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든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만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가 먼저 부자가 됐어야 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해야 하고 돈을 벌려면 돈 버는 법을 공부해야 한다. 이 책 웰싱킹은 부를 창조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뿌리를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해 풍요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풍요의 생각은 결핍의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풍요의 생각이나 결핍의 생각이나 모두 에너지지만 그 방향성은 정반대다. 결핍의 생각은 과거에 잡혀있다. 풍요의 생각은 현재와 미래로 향한다. 그래서 결핍의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고 당신을 벽에 가둔다. 풍요의 생각은 인생의 지평을 넓히고 당신의 벽을 부순다.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는 벽은 세상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생기는 고정관념이다.
부자들은 이 세 가지 벽을 부순 멘탈의 소유자들이다. 당신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벽을 부수고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구원한 건 부자들의 사고방식, 웰싱킹이었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다. 나는 부자들의 사고방식, 습관, 돈에 대한 태도, 돈을 버는 법칙 등등 내 인생의 지축을 흔들어 놓았던 부자들의 생각의 뿌리를 몸으로 체득했다. 그 과정에서 생생하게 배운 내용을 간절히 성공을 꿈꾸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물만 보고 판단하고 쉽게 포기한다. 하지만 결과물이 산출된 뿌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없게 된다. 생각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싶거나 시간의 자유를 이루고 싶은 사람, 무엇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진심으로 성공을 바라는 이들에게 한 줄기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오아시스 같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던 삶에 가까워져라.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고 이제 당신 차례여야만 한다. 켈리 최. 웰싱킹의 정수는 시각화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에는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이 작용한다. 중요한 점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삶에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생각은 그 범위와 개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무의식을 잘 활용하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무의식의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큰 부를 이루었다. 10%의 의식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했고 나머지 90%의 무의식은 내 꿈을 위해 자동으로 일하도록 지시했다. 일할 때나 수면을 취할 때, 운동하거나 대화를 할 때 등 그 어느 순간에도 무의식이 계속 일하도록 설정했다. 크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렸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놀랍게도 대성한 사람들은 이미 이 방법을 알아서 실천하고 있었다. 무의식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활발하게 일한다. 즉, 잠들기 직전의 10분,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 10분 정도가 무의식의 시간이다. 이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100번쯤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100일 이상 반복한다. 이렇게 무의식을 훈련시키면 당신의 꿈이 믿음이 되고 믿음은 곧 신념이 된다. 잘만 활용하면 잠재의식은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많은 도구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도구이기도 하다. 마인드 파워, 생각 파워, 생각의 힘, 마음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 중에서 나는 생각 파워, 웰싱킹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웰싱킹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다. 나는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했다. 내 주변도 모두 그랬다. 우리 엄마는 평생 새벽 5시 전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농사를 지었다. 일할 수 없는 병약한 남편과 6명의 자식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항상 가난했다. 그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살았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당신의 삶은 어떤지 궁금하다. 당신은 지금 열심히 살지 않아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불을 창조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생의 의지를 알 수 있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삶의 불을 스며들게 하려면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며 똑똑하게 살아야 한다. 그 방법이 웰싱킹이다. 나는 웰싱킹을 삶에 적절하게 적용했고 그 결과 단 몇 년 만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때 죽도록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삶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밭을 가는 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간다고 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좀 더 장기적이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미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 창의력 향상, 정신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데 명상이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리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 존 아사라프, 잭 캔필드 같은 유명 인사들은 명상으로 많은 것을 이뤘다고 말하며 명상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라고 권장한다. 나는 사업이 망한 뒤 우울한 시기를 거쳐 다시 일어서려고 했을 때 매일 몇 시간씩 걷고 명상하는 걸 반복했다. 그때는 죽지 않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한 것뿐이었다. 성공이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머릿속에 사업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랐다. 특히 되고 안 되고를 미리 점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무의식을 통제해 활용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려 한다. 1. 시각화 트레이딩. 만약 당신이 나에게 성공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시각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시각화는 웰싱킹의 정수다. 시각화란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상상하며 잠재의식 속의 이미지를 심는 일로 나 역시 부를 이루기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각화를 실천했다. 웰싱킹을 실천하기 전에 나는 그저 10억 원을 빚진 사람이었을 뿐이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방향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일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만 집중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생각도 하지 않는 일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끈기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다. 끈기는 완전히 몸에 배어 물화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끈기를 갖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 왜 뜨거운 의지와 열망은 오래가지 못할까? 바로 잠재의식에 내재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당신이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인간은 3초마다 새로운 생각을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3초마다 한 번씩 무의식이 생각을 올려보낸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생각보다 3만 배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무의식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한다. 스쳐 지나간 경험까지도 자세하게 기억한다. 잠재의식은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독서를 예로 들어보자. 책을 읽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게 의식적으로 떠올릴 순 없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떠오르는 잠재의식의 힘이다. 1%의 사람이 96%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대다. 이는 초능력이 아니다. 1%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 파워, 시각화, 심상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자 지혜롭게 열심히 산 사람들의 성공 비법이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고 가난했지만 이 방법만은 먹어버리겠다고 결심했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며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것도 쉽게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를 반대로 이용하면 성공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3년 동안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면 인간은 5년 안에 웬만한 목표는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하는 일에 포기하고픈 마음이 생겼다면 처음에 의지를 망각했다는 뜻이다. 시각화의 핵심은 이 처음 의지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데 있다.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포기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 다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아주 즐겁게 꿈을 향해 가야 한다. 시각화가 중요한 이유는 잠재의식 속에 갇힌 잘못된 정보를 정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살아간다고 믿지만 사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에 지배받고 있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심어져 있는 잘못된 심상들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어디 아프니? 라는 말을 친구에게,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그리고 저녁에 또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말 아프기 시작한다. 생각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거짓된 정보가 잠재의식 속에 박히는 것이다. 사람은 3번만 실패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투영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논할 때 말뚝에 묶인 어린 코끼리 비유를 많이 든다.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말뚝에 묶여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어린 코끼리는 자유라는 본능 때문에 몇 번이고 벗어나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보다 강한 말뚝 때문에 나는 벗어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의 삶이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계속 저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어린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 말뚝을 뽑고 남을 만큼의 힘을 갖고도 그것을 절대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새끼들에게도 분명 그렇게 가르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쩌면 당신도 나는 절대 할 수 없어라는 말뚝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충분히 그것을 뽑아내고 푸른 평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시각화는 당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말뚝을 오직 당신의 힘으로 뽑는 일이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기운을 집중시키고 마침내 자유를 얻는 일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마음껏 상상하며 온 우주의 기운을 수용하는 일이다. 내가 다시 살겠다고 세상 밖으로 나온 날은 나를 잡아두고 있던 말뚝을 뽑은 날이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라고 바뀌는 순간 내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확언의 대가였다. 인생에는 다소 짓궂은 구석이 있다. 그래서 웬만한 노력과 헌신으로는 쉽게 꿈을 내주지 않는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아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리가 없으면 기어서라도 목표에 도달하려는 자에게 기꺼이 꿈을 내준다. 산다는 것, 무엇보다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런 인생의 짓궂은 장난을 이겨내는 일이다. 작은 자갈 하나 없이 탄탄대로인 삶은 없다.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잇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뜻밖의 구설에 올라 지난 삶을 부정당하기도 한다. 처음 한두 번은 별스럽지 않게 이겨내도 이런 나쁜 상황에 계속 휘둘리면 의지마저 잃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삶의 애착을 가져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다음 걸음을 준비해야 한다. 살아내겠다는 의지, 이 강렬하고 뜨거운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다. 짧은 생이지만 그간 내가 살아온 삶을 반추할 때
이는 자명한 사실이다. 나는 생강에서 이미 한 번 죽었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도 없었다. 한 번뿐인 인생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지난 날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난 건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인 건지 너무 분했다. 그렇게 스스로 옥죄기를 2년,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던 순간 단 한 가지 계기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자.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구속할 수 없었고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묶어 속박했다. 갓난아기가 자신의 탄생을 알리며 세상에 포효하듯이 나는 세상을 향해 확언하기 시작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자 온 우주와 주변의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몰려들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확언하자 생동감 넘치는 강한 에너지가 내 안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확언했다. 이는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선 나의 경험이자 마트 한 구석에서 시작한 켈리 델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비결이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확언의 대가였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확언을 활용했다. 장기간 성공을 이뤄낸 부자들은 운동, 명상, 독서, 감사일기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습관을 갖고 있었다. 톰 콜리는 저서 습관이 답이다에서 자수성가한 부자 중 50% 이상이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일어나 한 가지의 자기 개발을 실천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상관없이 얼리버드 습관으로 성공을 불러온다는 의미다. 얼리버드 습관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단순히 부지런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 속뜻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걸 의미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신만의 자기 개발을 실천해야 성장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내심 쉽게 변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스스로의 상황이나 사건이 변하길 기대하는 건 아무런 노력 없이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절대 이룰 수 없다. 능동적인 삶의 자세로 목표를 진취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의 내면을 바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시켜라. 하루의 시작 전에 긍정 확언을 실천하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잘 휘둘리지 않는다. 내면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든 다음 하루를 시작하면 일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지점이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듯이 같은 어려움을 어떤 자세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침 긍정 확언의 힘이다. 웰싱킹에서 확언은 끌어당김의 정수다. 아침에 긍정 확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과 신념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확언할 때마다 문장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상상하면서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스며들도록 몰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웰싱킹의 중추인 시각화의 본질은 이 확언에서부터 시작된다.
글의 끝머리에 불을 창조하는 삶을 위한 21가지의 긍정 확언을 정리했다. 일단은 100일을 목표로 시작하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각각의 확언을 2번씩 반복하다 보면 당신조차도 몰랐던 내면의 세계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침 긍정 확언을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고 싶다면 확언 후에 느끼는 바를 글로 남겨도 좋다. 100일 후에 당신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남았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좋고 새로 추가하거나 덜어내도 좋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확언으로 깊고 더하면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당신의 인생 중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순간은 반드시 있었다. 다만 그게 기회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역시 당신이 부자가 될 또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불을 끌어당기는 자, 웰싱커가 될 수 있는 순간인 것이다. 긍정 확언은 당신의 삶을 균형 있고 건강하게 할 것이다. 잠재의식 속에 확언이 강하게 스며들수록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제 확언의 힘을 깨달았으니 당신은 부자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부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당신의 의지다. 잠재의식 속의 부정적인 심상을 믿고 따른다면 당신의 결말은 빈자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믿고 확언을 시작한다면 잠재의식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당신의 뜨거운 확언을 강한 의지로 밀고 나가라. 21가지 아침 긍정 확언.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나는 용기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